스텝 4. 신념을 가져라. 성공의 열쇠. 신뢰를 쌓는 것은 마음의 놀라운 힘을 이해하는 문제죠. 신뢰에 관한 유일한 수수께끼는 이것을 사용하는 데 인간이 종종 실패한다는 겁니다. 신뢰는 효과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힐의 질문. 장애를 뛰어넘어 신념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카네기의 대답. 17가지 성공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네요. 신념은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힐의 질문. 독립심이 강한 사람은 원래 독립심을 타고난다는 의미인가요? 카네기의 대답. 먼저 이 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이 갖지 못한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난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우를 범할 테니까요. 자신감은 개인이 지배하고 있는 마음 상태로 몇몇 사람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자신감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최고의 자신감은 무한한 지성 안에 존재하는 믿음으로서 그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감은 목표를 정확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공 철학의 제1원칙으로 명확한 목표를 꼽는 것이지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명확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실제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성공을 확신합니다. 우유부단한, 다시 말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꿈을 대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힐의 질문.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웠는데도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패로 인해 자신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요? 카네기의 대답. 제가 기다리던 질문입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이 범하는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겠네요. 실패의 유익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리더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성공과 실패가 반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간의 좌절과 실패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지혜가 개발되기 때문에 경험 그 자체만 수용하면 영원한 실패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음의 힘이란 대단히 위대함으로 자신이 스스로 세운 한계 외에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그 한계를 물리치는 힘이 바로 신념이며 모든 신념의 근원에는 무한한 지성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만 이해하면 자신감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요. 힐의 질문. 사람들은 실패가 지닌 장점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자신의 믿음까지 파괴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카네기의 대답.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이미 말했듯이 우리의 겉모습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실패했음에도 좌절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실패하기 전에 마음을 훈련한 다음 대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극히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 힐의 질문.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카네기의 대답. 17가지 성공 원칙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실행할 때까지 완전히 사로잡지 못한다면 언제나 부담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시작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스터마인드 연합의 구축입니다. 세 번째는 마스터마인드 그룹 사람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다른 이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 살펴보는 신념이라 부르는 마음가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념은 다른 3가지 원칙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누구나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힐의 질문. 신념이라는 원리 뒤에 감춰진 법칙이나 공식은 없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나요? 카네기의 대답. 신념의 공식을 분석하기에 앞서 조화로운 매력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죠. 이 법칙의 도움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마음의 성공을 각인시킴으로써 중요한 목표의 달성이라는 열망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강박관념이 자기 체면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힐의 질문. 말씀하신 자기 체면 상태까지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카네기의 대답. 명확한 목표와 계획이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렬한 욕구로 바뀔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를 되풀이하는 습관을 실행한다고 해보죠. 그러한 습관은 마음을 지배하려는 목표에 따라 개발됩니다. 계획과 목표에 대해 자리 잡은 욕구가 강하지 않으면 목표가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으며 생각만 있을 뿐 행동으로 옮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욕구가 필요한 겁니다. 아이디어나 계획을 더 많이 생각하고 말할수록 더욱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 마인드의 원탁 토론 방식이 강박관념을 가진 마음을 고무시키는 강력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힐의 질문. 인간은 잘못된 것이라도 계속 되풀이하면 결국은 믿게 되는 성향이 있어서 이를 악용하는 정치가도 있지요. 카네기의 대답. 맞습니다. 반복의 원리는 욕망을 강한 활약으로 부추기는 것과 같습니다. 마스터 마인드 토론과 다른 형식들을 통해 입으로 매일 반복하다 보면 마침내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어 논리적 결정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위대한 리더들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처럼 주문을 마음에 각인시킴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주문을 받아들여 이루어가는 거죠. 한계와 가난에 대한 생각이 논리적인 결론에 다다르면 가난해집니다. 잠재의식은 최후의 결정 사항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에 작용하여 의식하든 못하든 저절로 작동됩니다. 힐의 질문. 그렇다면 자신이 바라는 대로 생각하면서 계획을 실천하는 가운데 생기는 어려움만 배제한다면 자신감을 개발할 수 있겠군요. 카네기의 대답.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일용직 노동자였을 때 동료가 가난이 싫어 못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날품팔이였지만 직업이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음에도 그는 끊임없이 자신이 가난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것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아마 나는 돈을 좋아하니 부자가 되기 위해 더 벌어야겠구나 라고 말했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자신이 원하는 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겠지요. 힐의 질문. 그러면 마음으로 물질적인 부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카네기의 대답. 엄연한 사실입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경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모든 기회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힐의 질문. 둘 이상의 마음이 연합하여 명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조화롭게 일하는 것은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카네기의 대답. 혼자 일할 때보다 훨씬 빨리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업의 리더는 직원들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믿음이 아닌 사실 그 자체입니다. 신문에 전쟁과 관련된 기사가 실리면 사람들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전쟁을 생각하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전쟁에 말려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 같은 사실은 개인뿐 아니라 그룹이나 사회 혹은 국가의 구성원들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부유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된 것은 자유와 부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미국은 자유에 대한 열망으로 탄생한 나라입니다. 자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유롭게 생각을 말할 수 없다면 자유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지요. 힐의 질문. 어떻게 해서 그 같은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카네기의 대답. 미국의 역사와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사건을 살펴볼까요?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군대가 엄청난 화력으로 무장한 적들을 무찌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소수의 마음속에 있던 분명한 목적들이 형태를 가지고 시작됐기에 가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힘이 널리 뻗어나가 다른 사람과의 마스터 마인드 연합을 통해 곳곳에 자유를 퍼뜨린 것이지요. 힐의 질문. 새로운 이야기인데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카네기의 대답. 먼저 존 행콕, 세뮤얼 애덤스, 리처드 헨리 리 이렇게 세 사람이 시작했죠. 그들은 식민지 미국의 자유에 관한 의견과 희망사항을 편지로 자유롭게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의견 교환을 통해 세뮤얼 애덤스는 13개 식민지에 거주하는 유력 인사들이
편지로 의견을 교류한다면 식민지의 공통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요. 그 결과 합동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세 사람의 마스터 마인드 연합이 모든 식민지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켰고 힘을 축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편지를 쓰는데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홀에서 역사적인 모임을 이끈 56명이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알리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겁니다. 행동함으로써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요. 힐의 질문, 과연 그렇게 간단했을까요? 카네기의 대답, 절대 간단하지 않았죠. 그러나 작동 원리만큼은 단순합니다. 편지를 나누면서 세뮤얼 애덤스와 존 행콕은 가까운 사람들의 비밀 집회를 구상했습니다. 자신들의 명확한 목표를 행동으로 옮길 계획을 만들려는 목적이었죠. 집회가 열리자 애덤스는 문을 잠근 뒤 주머니에 열쇠를 감추고 자중해 식민지국의 의회가 수립돼야 한다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의회 설립을 찬성하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수 없다고 못 박았죠. 여기서도 행동을 통해 신뢰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행콕과 애덤스의 영향으로 다른 모든 사람이 1974년 9월 5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최초의 대륙의회 모임에 찬성했고 2년 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것입니다. 이날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낸 결단력 있는 두 사람을 잊지 맙시다. 대륙의회를 개최한다는 결정이 없었다면 독립선언서의 서명도 없었을 테니까요. 수동적인 신념으로는 이 같은 담대함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힐의 질문,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신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카네기의 대답, 거의 2년간 세 사람이 만들어낸 마스터 마인드 멤버 간의 협력과 비밀 집회로 의식이 고치되었습니다. 그 결과 1776년 필라델피아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때까지 마스터 마인드 그룹은 56명으로 커졌습니다. 모임은 몇 년간 지속됐고 엄청난 위력의 자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지요. 1776년 6월 7일 리처드 헨리 리는 이제 대화를 종식하고 행동으로 옮길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선 후 의장석에서 의견을 피력하자 관중들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영국과의 모든 동맹 관계를 철폐하고 그들과의 정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으로 신뢰를 얻는 데 기반을 둔 이 같은 움직임으로 부강한 나라가 생겨날 수 있었던 거죠. 이 힘으로 워싱턴 군대가 불가능해 보였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거고요. 이 일들을 신중하게 살펴보면 그들이 2년 동안 힘들고 위험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차근차근 마음의 준비를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